간단하게 남은 글자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시간에 배워야 될 글자는 지게 올자인데요. 글자의 뜻이 지게니까 이 연배가 좀 있으신 선생님들은 옛날에 나무꾼이 나무를 해서 짊어지는 그 지게를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여기 지게는 그 지게가 아니고 지게물을 줄이는데 문의 일종인 지게물을 줄인 말이에요. 지게물을 줄인 말이고 이 지게물은 문의 일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문문자예요. 문문자가 문이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예요. 두 개가 있을 때에 그 한쪽의 형태에서 이 핵이에요. 핵의 일부를 좀 정리하고 남은 핵을 놓고 보면 이 글자가 매치가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외자문 관련돼 있어요. 요 지게란 말에 흔적이 남아있는 말이 있어요. 오늘날 그게 뭐냐면 무지개예요. 무지개인데 무지개가 원래는 이 지게가 물 플러스 지게에서 온 말이에요. 무지개의 물이 생략된 형태예요. 그러니까 입선자 비율자가 떨어진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발에 물기가 많다 보면 생기는 병이 무좀이죠. 무좀의 물자도 원래는 뭐예요? 물좀이야. 물좀. 근데 입선자 비율자를 생략한 것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지게가 왜 무지개가 달라붙었냐면은 옛날 사람들이 비가 오고 난 뒤에 물기가 많을 때 이게 무지개가 보이거든요. 물기 많은 곳에 가면 무지개가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늦게 결혼을 했고 신혼여행 안 가려다 신혼여행을 갔다 왔는데 제주도를 갔다 왔어요. 근데 제주도 가가지고 인위적으로 만드는 데는 안 가고 자연적인 곳만 왔는데 자연적인 걸 가려니까 제주도 3대 폭포 정방폭포, 천지연폭포 이런 데만 갔는데 세 군데에도 아침만에 갔는지 무지개가 다 사진이 있더라고. 결혼 어디 가면 남은 게 사진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진에 보면 세 군데가 다 무지개가 떠 있어요. 그게 무지개가 폭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비가 온 뒤에 물이 많으니까 이제 무지개가 서는데 옛날 사람들은 이런 무지개가 서는 자연현상을 모르고 무지개가 떠 있는 저편에 이상형의 세계가 있는 걸 봤어요. 콜로라도 무릉도원이 있다고 본 거지. 그러니까 이 무지개가 뭐냐면은 다른 세상으로 통하는 문인 거야. 다른 세상으로 통하는 외장문. 근데 물기가 많으니까 물과 관련된 것으로 봤는데 여기에 지게를 붙이는 것은 외장문이 다른 세상을 통하는 문으로 본 거라고 이게요. 근데 호재로 오면서 아이가 중화현상에서 어이로 바뀐 거, 어이가 아이로 바뀐 것 뿐이에요 지금. 그래서 오늘 무지개인데 그 지게가 이게 외장문과 관련된 지게 옷자라니까요. 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요. 문문자에서 한쪽 문의 일부 형태, 한쪽 문을 남기고 그 일부 형태가 변화된 글자인데 그래서 요 글자가 집에 있는 흔히 있죠. 사람이 옛날 사람들이 초가집을 짓고 하면 초가집을 짓고 집이 주변에다 울타리를 두르잖아요. 외부로부터 맹수라든지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집안을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들고 나는 문은 대문은 두 짝으로 만들어가지고 대문은요 두 짝으로 만들고 방문으로 들어가던 방문은 어떻게 왼짝으로 만들잖아요. 집에 있는 문이요. 그래서 이게 집이란 뜻이 있어요. 집. 그래서 선생님이 가호 방문한다 할 때 쓰이는 호호고 옛날에 호적법에 집의 주인을 표시하는 데가 있는데 그걸 호주라고 그랬지. 호주. 옛날 호주. 그래서 옛날 이력서 같은 데에도 호주라는 말이 써 있는데 여기다가 가본 적 없어 이렇게 쓴 사람들이 있어. 근데 여기 호주는 집의 주인이 될 만한 사람을 갖다가 말한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날 호적제도가 이제 없어지면서 이런 말들이 이제 거의 사라지는 상황이지만. 자, 그럴 때 내 호자가 바로 이 호자예요. 그리고 요 글자가요. 그 외에도 이제 다른 글자 구성에 도우면서 의미 역할을 하는데요. 그런 글자로서 고급자가 달라붙었네요.
자, 이 고울을 갖다가 옛날에 높은 사람들이 고울 같은 걸 손해하면은 호는 혼대요. 그걸 뒤따른다고 해서 뒤따를 호자예요. 뒤따를 호자. 뒤따를 호자고 나쁜 생기 뒤따라 일어나는 걸 갖다가 바로 한다고 하거든요. 쉐리 바로 한다 할 때 쓰는 호자고 또 높은 사람이 수행을 하면은 그 뒤따르는 무사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갖다 호위무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니 호위대장을 때 쓰는 호자. 호위무사는 보호할 호자고요. 호위대장을 때 쓰는 호자예요. 자, 호위무사의 호자는 아니에요. 호위대장의 호자예요. 자, 그럴 때 쓰는 호자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지게 호자가 그대로 음력하면서 새 출자가 달라붙어가지고 새와 관련된 새 이름 호자예요. 이 글자를 갖다가 뜻을 갖다가 새 이름이라고 하는 이유는 사전에 찾아보면 이게 파랑새라는 뜻도 있고요. 파랑새하고도 관련이 되기도 하고 또는 뻐꾸기하고도 관련이 되기도 하고 또는 비둘기하고도 관련이 되기도 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옛날에 학문적인 통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시절에는 비슷하면 같은 글자를 갖다 쓴 거예요. 우리가 요 글자를 넣고 요 글자를 넣고 얼마나 잣나무백이라는 사람들 많지만 사실 이게 잣나무백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써요. 동백, 측백 뭐 이런데 편백 이럴 때도 다 쓰이는 글자니까. 그래서 이것도 나무백이라는 거 온당하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특정한 새라고 합니다. 여러 새와 관련돼 가지고 나온 명칭인데 새 이름 글자예요. 자, 그런데 이 글자를 오늘 새 이름 호라고 하기보다는 품살고 또는 품팔고라고도 더 많이 얘기하는데 이거에 대한 논란이 없잖아 있어요. 논란이 없잖아 있는데 왜 품사다가 됐냐는데 조금 전에 요 새가 파랑새가 있고 뻐꾸기가 있고 비둘기가 있다고 했는데 이제 옛날부터 문장하신 분들이 뭐 구전으로 내려온 얘기인가 봐요. 뻐꾸기나 파랑새가 둥지를 짓지 않고 다른 새의 둥지를 차지해가 자기가 폼을 갖다가 직접 들이지 않고 다른 새가 이제 긴 둥지를 갖다가 뺏어서 자기 둥지를 삼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마치 품살고 품파는 상황과 관련된다고 봐가지고 이 품사다 뜻이 이렇다고 하신 분들이 있고 그런데 사실 옛날에는 의미 같으면 서로 어떻게 했냐면은 통일해서 썼어요. 이게 품사다 품팔다이다 사다 팔다와 관련되는 글자가 고자가 있어요. 장사고자. 장사고자가 사다 팔다 이 뜻을 갖고 있는 글자인데 이 글자고 의미 통해. 그래서 이 글자의 뜻을 갖다가 서로 통해오면서 의미 같다 보니까 이 글자를 갖다가 비로다 썼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은 우리가 익히 해왔던 문자를 설명할 때에 가차된 경우와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요. 둥지와 관련돼서 뭐 자기 둥지를 쓰지 않고 다른 새들의 둥지를 갖다 쓴다고 해서 뭐 품사다 품팔다 뭐 뜻이 나왔다고 했는데 사실은 비둘기 같은 이게 비둘기라는 뜻도 있다고 했잖아요. 비둘기는 둥지를 자기가 직접 져요. 그래서 어떤 쪽과 관련돼서 이루어진지는 우리 선생님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해야겠지만은 저는 가차된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라고 그 외에 이 설문회자에서는 이 글자를 갖다가요. 설문회자는 그 다음에 설문회자의 풀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농상 호조 이렇게 풀이되는데 이게 뭐냐 농업이나 뽕나무 뽕 따는 이 때에 도움을 주는 새다 이렇게 풀이를 했어요. 농산일과 이게 뽕나무 상자인데 뽕 따는 일로도 풀릴 수 있어요. 뽕 따는 일 때야 때 이게 기후자가 때와 관련되어 있어 때에 도움을 주는 새도 풀이를 했다는 게 설문회자에서는 자, 그 도움을 준다는 거기서 있죠. 도움을 주는 거기에서 뜻이 이 품사다 품팔다의 뜻이 나왔다고 하기도 해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사실은. 근데 이제 그 가운데 뭐가 합당한지는 우리 선생님들이 좀 더 연구를 해가지고 판단을 하시기 바란다는 말씀 드리고요. 요 글자가
다시 다른 글자 구성에 넣어주면서 음의 역할하는 글자로서는 다시 머리 열자가 달라붙은 글자가 나와 있는데 고는 건데 머리를 돌려서 돌아본다고 해서 돌아볼 글자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삼국철이 뭐 고개 걸 때 쓰는 글자예요. 그 다음에 지게 호자가 하자는 일에 놀란다는 의미의 사자성어가 풍성학녀거든요. 이 풍성학녀도 시험에 나오는 사자성어이기 때문이에요. 이 참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요 글자에다가 물이 달라붙어가지고 쓰이는 글자예요. 물이 달라붙어 쓰이면은 려, 로, 루까지 오면서 눈에서 나온 눈물과 관련돼서 눈물 늑자예요. 눈물 누선을 작업하다 뭐 할 때 쓰나 우라라 우라고 해서 쏘는 탄알이 체류탄이다 이거죠. 뭐 할 때 쓰나 눈물이 나오게끔 그거는 체류탄을 할 때 쓰는 거죠. 그럴 때 쓰이는 글자죠. 체류 영화. 눈물이 나오라 해서 만든 영화를 체류 영화라고 하잖아. 뭐 그럴 때 쓰는 글자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지게호자와 관련된 설명도 간단히 마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병화자를 갖다 설명드리는데요. 이게 벼라고 했지만 벽과를 갖다가 다 통칭하는, 벽과의 공부를 갖다 통칭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저 한자에서 벼를 뜻하는 글자는 벼도자예요. 벼도자. 벼도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맵쌀, 찹쌀의 그 쌀을 생각하는 벼를 나타내는 글자가 바로 이 글자고, 이것은 벽과의 모든 공물을 뜻하는데 그게 대표가 벼니까 벼라고 붙여서 이루어진 글자예요. 벼, 맞죠? 그래서 벽과의 공물을 한자로 뭐냐면 화분과라고 해요. 화분과. 화분과 식물. 자, 글자에 쓰이는 글자인데, 이 화분과 식물들이 자라면 대개 이삭을 늘어뜨려요. 밀이나 보리는 빤듯하지만 이렇게 이삭품을 늘어뜨리고 가지 늘어지고 이렇게 뿌리가 있는 형태를 갖다 표현했어요. 자, 이참이에요. 요 벼가 그냥 벼가 아니고 벽과 공부를 대표해서 쓰여진 글자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요 글자는 뭐 길게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길게 하지 못해서 죄송한데, 요거는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해서 음역하는 글자로서 이런 글자가 있고요, 이런 글자가 있는데요. 요 글자를 잘못 설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날에도. 그냥 글자를 놓고 보니까 고문자를 공부하지 않다 보니까 공자를 공부하지 않으면 오늘날에 쓰이는 것만 글자 놓고 말을 두드려 맞춘다 거 아니에요. 그러기 닿는 것이 벼를 갖다가 입으로 사이좋게 나눠먹는 건데 이것도 이제 벽살과 여러 생각하는 거죠. 아니? 벼 같은 공물의 알갱이를 서로 입으로 사이좋게 나눠먹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글자의 본자는 이렇게 썼어요. 옛날에. 이렇게 썼거든요. 여기에 요 글자가 부숫자 가운데 횟수가 가장 많은 17회의 피리약자인데 원래는 옛날 글자를 보면 이렇게 피리를 갖다가 묶어놓은 형태에서 나온 거예요. 피리를 갖다가. 그리고 아래 입구자를 이렇게 표현된 글자를 아래로 돌려서 이 아래를 향한 입으로 표현해서 피리를 입으로 부르니까 입으로 피리를 부는 모양에서 나오는 글자가 피리약자인데 이게 부숫자 가운데 횟수가 가장 많은 17회기라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쓰는데 피나올 중이니까 17억을 못 쓰냐 이거예요. 자, 요거 입구자로만 바꿨어요. 그래서 오늘날 요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입으로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쓰고 그걸 다시 바꿔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게 피리 소리가 조화를 이루는데 화음이 잘 이루어진다. 음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화음이 잘 이루어진다 할 때 화자가 바로 이 글자예요. 우리가 저 서예하신 분들이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가화 만졌을 때 가화를 갖다가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쓴 사람도 있어요. 가화 만져서 일부러 옛날 글자를 써서 그때 쓰이는 글자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 가서 이걸 보고 이걸 모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 글자의 고자다 이거예요. 고자.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될 글자예요. 그러면 이거 입으로 사이 이렇게 나눠먹는 글자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피리 소리가 서로 조화를 이룬 거야. 음악 소리가 조화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음악 소리가 조화를 이룰 때 화음이 잘 이루어진다 할 때 쓰는 화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글자가 복잡하니까 입구자로 바꾸고 그걸 앞뒤로 옛날 전후자가 구분이 없었어요. 좌우를 갖다 바꿔서 쓴 것뿐이에요. 지금 오늘날. 그 다음에 요 글자는 벼화자가 과로 바뀌면서요. 이게 국이 원래 말루라고 하는 때 국이에서 나왔어요. 국이.
국이라는 용기와 관련되어 있어요. 예, 곡물 같은 걸 대는 술 같은 걸 대는 용기와 관련돼서 이루어진 글자인데 그걸로 조목조목 되는 상황이에요. 곡물 같은 걸. 그래서 조목과자고 뭐 국문과 영문과 할 때 쓰는 과목 할 때 쓰는 과자죠. 자, 이 두 글자를 요 글자에다가 다시 벌레 회자를 갖다가 붙이면은 올챙이 과자인데 옛날에 글자들이 과도문자라는 거 있어요. 문자에 대해서 좀 관심 갖고 있으신 분들은 들어본 말인데 과도문 둘자도 올챙이 둘자죠. 과도문자 할 때의 과자인데 그 한자 이렇게 쓰지 않고 이게 올챙이처럼 이렇게 올챙이 대가리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열시도 같은 이렇게 세 편을 이렇게 올챙이 대가리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꼬불탕꼬불탕 이런 걸 과도문자라고 그래요. 자, 그 올챙이 과자까지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불화자예요. 불화자는 불이 일정한 형태는 없잖아요. 일정한 형태는 없지만 일반적인 형태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불길이 타오를 때 보면 가운데는 크게 타오르고 주변은 약하게 타오르니까 불덩이 밑에 불덩이 되면 서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문자로 놨더니 위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했던 거죠. 이렇게요. 그것이 이제 선으로 바뀌면서 어떻게 돼요? 이걸 두 선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이걸 띄워서 표현하면서 오늘날의 불화자가 되었습니다. 불화자가 이루어졌고 이 불화자가 다른 글자가 합쳤을 때요. 이게 세모에서 나온 글자 세 줄자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쓰면은 위에서 아래로 길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폭을 갖다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이 점으로만 표현해. 이 선으로 표현된 요 불화자의 선으로 표현된 요걸 갖다 점으로만 표현한다니까요. 그래서 다른 글자를 줄 때는 왼점 다른 건 오른점 사실은 서열을 쓴다고 치면은 하나만 왼점이고 다른 다 오른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게 사역의 글자를 갖다 점으로만 표현해서 이렇게 쓰는데 이게 화자가 변화된 글자이고요. 점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연결된 뜻으로 쓰면서 글자에서 밑에 쓰면 명칭을 뭐라고 불러요? 발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연화발이에요. 연화발. 자, 그런데 이 글자는 다른 글자 구성에 도우면서 음역 글자가 없기 때문에요. 이 글자 자체만 기억하시고 이 글자가 달라붙은 답불과 관련됐다는 사실이요.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예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누를 황자예요. 누렇다는 뜻을 나타내서 누르다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게 구체적인 색깔이라는 게 구체적인 형태가 없잖아요. 어떤 물체를 들어서 쓸 수밖에 없다니까요. 어떤 물체를 들어서 써야 되는데 설문에서는 이걸 이렇게 설문에서는 이 글자를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표현이 돼 있으니까 요걸 넣고 종, 전 이게 요걸 갖다 받전자로 본 거죠. 그 다음에 남은 글자를 갖다가 남은 글자 요거요. 남은 핵이 요 핵이죠. 요 핵이죠. 이렇게요. 네. 그걸 여기 이렇게 본 거죠. 요 글자가 소리를 음역을 한다고 봤어요. 이렇게. 근데 요 글자는 뭐 있냐? 요 글자는 이 글자의 이체자예요. 빛광자 이체자예요. 그러니까 황자가 황이 되면서 농토의 색깔과 관련돼서 누렇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경강부인 시킨 설명이죠. 설명이 이제 잘못된 풀이야. 잘못된 풀이고 그럼 이걸 뭘 나타냈냐? 제가 봤을 때는 이 글자에서 분화된 나온 글자가 바로 이 글자인데 이게 폐옥황이라는 글자예요. 폐옥황. 황이라는 글자인데 이 폐옥이 뭐냐면 찰패자에다가 구슬옥자인데 이 옥이라는 것이 양의 기운을 전기를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이걸 몸에 지니고 있으면 건강하고 오래 산다고 봤어요. 근데 이제 이 옥을 지닐 수 있는 사람은 신비 높은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그 신비 높수가 가장 높은 사람은 천자예요. 천자가 그래서 천자의 복식에 보면 폐옥을 쭉 늘어뜨리고 있어요. 폐옥을 우리 중국 사극 같은 데 보면은 뭐 항우나 뭐 유방 이런 사람들이 딱 의식편 같은 거 행할 때 복식을 보면 폐옥을 이렇게 차고 늘어뜨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황제의 색깔은 누런 색깔이요. 중심이 되는 색깔 누런.
그래서 누런 폐옥을 찾단 말이에요. 그 누런 폐옥의 형태에서 나왔다고 하는 글자예요. 누런 이 고물자를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거다가 이렇게 돼 있기도 이런 형태로 돼 있기도 하고 또는 그냥 이런 형태로 돼 있기도 하고 뭐 하는데 이런 형태로 돼 있기도 한데 이게 폐옥을 갖다 이거 동그란 거 폐옥이야 이게 폐옥. 폐옥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 옥 자체 옥 누런 옥. 자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이게 아직도 연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없잖아.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래도 그나마 가장 문학자들이 가장 많이 주장하는 경우는 폐옥 관련된 상황이에요. 설문예자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렇게 여기에서 누르렁자가 있다고 보시고 요 글자는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이 되자 뭐 황인종을 때 쓰이는 글자고 뭐 황색신문이라든지 이거는 뭐예요? 황자가 달라붙어서 황토모 할 때 쓰이는 황자인데요. 요 글자가 음역하는 글자로서 기억을 해야 될 글자는 필요황자 같은 게 있고요. 생황이라는 악기에 쓰이는 필요황자예요. 그 다음에 음이 약간 바뀌어서 널불광자가 있고요. 황이 광이 되면서 집이 벽이 없이요 넓게 튀어지는 그런 공과 관련돼서 벽이 없이 넓게 사방 같은 거 구경을 해서 이거 광을 놓을 때 쓰는 광자거든요. 남은 광을 놓으면 기둥만 있지 벽이 없어요. 그 다음에 요 글자에다 다시 세금자가 달라붙으면 셋돌광자가 돼요. 광부 탄광할 때 쓰는 글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 흑도자가 달라붙으면 광광자 무덤광자인데 옛날 사람들이 오늘날 저 토장이에요. 토장. 옛날 사람들이 땅을 파고 사람 그대로 묻었어요. 이제 후대로부터 관에다 넣고 묻지만 그런 무덤을 갖다가 토광묘라고 토광묘. 우리 국사 시간에 배워요. 글때 쓰이는 광자고요. 그 다음에 음이 약간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황이 확으로 바뀌었어요. 황이 확으로 바뀌면서 손으로 넓힌다고 해서 넓힐 확자인데 확장하다 확대하다 할 때 쓰이는 글자고요. 그 다음에 나무 목자가 들었으면 황이 횡으로 바뀌면서요. 이 문에 가로지른 나무와 관련돼서 문에 가로지른 나무 관련돼서 가로연자가 됐다는 거 사실이에요. 종횡무진이라든지 뭐 헐뜯은 거지. 이게 원래 물도 위에서 아래로고 나무도 뭐 위에서 아래로 그러니까 상하로 어떤 물체의 흐름이라는 게 상하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게 꺾어지는 것은 변화가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방향이란 말이에요. 갑자기 그런 뜻이 있어요 이게요. 그래서 비명 행사할 때 쓰는 행자예요. 그리고 비명은 뭐예요? 이게 막 놀라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는 비명으로 생각하는데 막 놀라면서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안일 비자에다 목숨 영자예요. 비명사에 한일 구현 1000명인데 그것이 아닌 상태에서 갑자기 죽은 걸 비명 행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비명 행사가 그러면 요 비명으로 생각하기에 소리를 지르면서 죽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요 소리를 지르는 비명은 요건 맞는데 행사까지 붙이면 안 된다 이거예요. 비명사의 비명은 이거예요. 하여튼간 어쨌든 간에 그럴 때 쓰는 형자라는 걸 두시고요. 그 다음에 점기유자 살펴볼게요. 점계라는 것은 점을 칠 때에 기륭을 드러내는 그런 괴를 갖다가 점계라고 하는데 그때 점을 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옛날 사람들이 시초라든지 상가지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풀주기 시초는 다른 거 없어요. 풀주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산초는 뭐 나뭇가지 같은 걸 이용하죠. 그걸 보고 점을 쳤는데 그 상가지나 시초 같은 것이 엇걸린 형태로만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그런 걸 보고 점계를 갖다가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거기서 나온 글자 점계 효자고 요 글자가 이 점계란 뜻으로 쓰이지만 요 글자가 쓰여지는 유일하게 익히 쓰이는 어이가 오늘날 뭐냐면 수요라는 말이에요. 수요가 몇 개야 할 때 쓰이는 효자인데 이게 조금 전에 시초나 상가지가 바로 점을 칠 때도 사용했지만 수를 헤아릴 때도 썼어요. 그래서 수요라는 말에도 쓰인단 말이에요. 수요라는 말에도 쓰이는데 옛날 사람들이
살면요 대접받는 사람은 벼슬길을 나가야 돼. 선비가 돼야 돼. 선비가 갖춰야 될 유계가 있어요. 옛날 사람들이 대접받고 살려면은 벼슬길 나가는 건데 그 벼슬길 나가서 선비가 되려면은 6가지 기회를 갖춰야 하는데 그 6가지 기회가 유계란 말이에요. 유계인데 그게 악사어 서수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그 서수 유계도라고 있어요. 중국 거는 유계도라는 건데 그 유계도가 3가지가 이렇게 늘어져 있는 형태. 3가지가 같은. 여기는 엇갈리는 형태가 이렇게 늘어난 형태거든요. 근데 이걸 배워야 돼. 그래야지 사람 대접을 받거든요. 그래서 배운다는 뜻과 관련이 되는 글자 이 글자가 달라붙었는데 요 글자인데 요 글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면 아이한테 이제 가르친 거죠. 우리가 내 자식 태어나면 엘리베이터 탈 때 번호 갖다가 가르치잖아. 엘리베이터 1층 2층 이게 아이한테 이게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이 가르칠 교자예요. 가르칠 교자인데 요 글자가 음역하는 글자가 가르칠 교자 이전에요. 가르칠 교자 이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이는 글자예요. 요걸 갖다가 호대로면서 정계요자하고 고기요자가 입다를 갖다가 위아래 쓰기 좀 길어지니까 오늘날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는데 요 글자가 효자가 음역하면서 고기요자가 달라붙어가지고 고기가 좋은 안주란 말이에요. 동물 쓴다는 밑줄이. 그 안주요자인데 이게 옥반가요 이렇게 쓴 글자예요. 금전미지는 천일이요 옥방가이는 만성고라 뭐 이런 말에 좋은 안주를 뜻하는 말이죠. 그리고 요 글자에다 물이 달라붙으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면은 물에 여러 가지가 섞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섞일 효자인데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섞여가지고 섞여버린 상황을 갖다가 뜻하는 말이 옥석혼효가 있어요. 옥석혼효. 그것도 사자성어로 알아두고 있어야 돼요. 그때 쓰이는 옥석혼효의 효자가 바로 이 글자고요. 좋고 나쁨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좋은과 나쁜 거 섞여가지고. 그런 것처럼 여기에 요글처럼 요글자도 오늘날 이렇게 많이 쓰죠. 가르치는 글자인데 이 가르치는 이 누군가 죄송합니다. 배울 글자도구나. 배울 글자. 배울 글자죠. 가르치는 배우는 일은 누군가 가르쳐야 돼. 그래서 가르치는 것은 여기다가 다시 책짓을 갖다가 손에 들고 있는 책짓이 달라붙어야 돼요. 이게 잘 쓰이는 글자가 아니라 제가 배우는 것과 가르치는 이것도 그러니까 사실은 가르치다는 뜻이 있는 글자예요. 근데 이제 그 가운데 배우다는 뜻으로 쓰이고 가르치는 글자는 손에 책치기를 들고 있는 형태가 이렇게 덧붙여가지고 이렇게 쓰이는데 이 글자에서도 이 글자가 글자 구성에 도움돼서 음역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요 글자의 뜻이 이거예요. 가르치다의 뜻이 반대가 이거 배울 글자죠. 요 글자보다 오늘날 무슨 자를 더 많이 쓰냐면 요 글자를 쓰죠. 이거예요. 배울 학자를 더 많이 쓰잖아요. 이거 배울 글자보다는 배울 학자를 더 많이 쓰잖아요. 근데 요건 교고 요것도 교니까 서로 음의 변화가 없으니까 서로 연관성이 있다는 금방 느낄 수 있는데 요것과 요것은 교가 하기니까 사이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사실 이것과 관련이 있어요. 이걸 그대로 이것과 이것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걸 증명한 책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국내에 나온 책들 물론 다른 책들 잘 보지도 않지만 근데 그래도 예전에 여러 자료를 들여다보면서 뭐 대학교 교수들 이런 분들이 쓴 책에도 그렇게 설명한 걸 본 적이 있는데 저는 이 글자하고 이 글자가 의미에 서로 일정한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이유가 있어요. 요 글자에다가 다시 요 글자예요. 손에 책세 달고 요 글자를 변형시키는데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쓰면은 내내 요 글자랑 요 글자랑 같거든요. 교 대신에 여기서처럼 효로 쓰여요. 그렇죠. 우리가 교학상장이 아니고 효학상장이었어.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어떻게 돼요? 가르치려면 내가 연구해야지가 나한테 도움이 되고 배우는 사람도 모르는 걸 아니까 도움이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일과 배우는 일이 서로 도움이 되는 상황이다 이거예요. 그게 효학상장이고 오늘날 효자를 잘 안 쓰니까 이 가르치는 효자를 잘 안 쓰니까 배울학자를 써서 효학상장이라고 교학상장이라고도 많이 얘기하는데 어쨌든 교학 그렇죠. 효학이라고 있지 오늘날 교학으로 바꿔서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요 글자가 여기서 효가 되는 상황이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볼견자 합쳐지는 글자. 근데 이 볼견자 맞다이 갈 때 이걸 설명했어. 오늘 배울 때 날살자에 요걸자 설명해가지고 선변자에다 요걸자 설명하고 날생자 집어인 것처럼. 그래서 요걸자를 설명한 대신 이게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이거 아이 자자가 사람이잖아요. 여기에 요걸자도 사람이잖아요. 지금 볼견자도 사람이 눈만 더 들어가 있잖아 지금. 내내 여기 사람이 여기 사람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글자로 대치돼서 상관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자 그런데 그래서 나온 글자가 바로 이 글자 아니야? 아니 요 글자 아니야? 요 글자인데 이게 학이고 이건 각이에요 지금. 깨달을 각자. 보고 깨닫는 거죠. 그런데 이 깨달을 각자가 다시 손이 달라붙으면은 어디로 결자로 다시 들어와. 요 결자로. 그러니까 음의 상관관계를 보면은 자가 서로 관련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요. 음의 상관관계를 보면은. 그래서 비록 여기 고고 여기 학이지만은 이게 서로 음이 밀접한 관련인데 오늘날 그 음의 변화를 갖다가요. 서로 관련이 있는 걸 갖다가 미처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서로 이 연관성을 갖다가 짚어서 얘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저는 이런 모든 글자 봤을 때에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걸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예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검어록자인데 검다는 뜻이요. 검다는 뜻이 색깔 관련이 돼 있잖아요. 검다는 뜻이 이 색깔은 구체적인 형태가 없기 때문에 검다는 뜻과 관련된 어떤 밀접한 물체를 들어서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앞에서 거물연자 오늘 배웠잖아요. 거물연자가 작은 실타래가 있고 실끝머리가 있고 거기에 매듭된 형태에서 점이 선으로 바뀌면서 오늘날 글자가 정형화됐다고 했는데 이것이 검다로는 뜻이지만은 사실은 이게 완전히 검은 색깔이 아니에요. 검은 빛이 도는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알는 게 현미 같은 거잖아요. 현미가 검은 쌀이 아니고 검은 빛이 도는 쌀을 말한단 말이에요. 백미에 비해서 검은 빛이 돈다고 해서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붉은 빛이 도는 검은 빛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누름빛이 띄는 그러니까 흑황색이죠. 흑황색. 이건 흑적색이고 흑황색을 나타낸 글자는 바로 이 글자예요. 이 글자, 거물금자. 우리 선생님이 한 분이 이 검다는 뜻이 이 글자에 관련됐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 글자가 만들어지려면 거물금자가 있어야 되고 이재금자가 있어야 하는데 이재금자가 검이 된 것이지 이재금자가 관련이 돼 있지 검자의 우리말의 검과는 상관이 없어요. 이게 형성자고 사실은 거물금자가 먼저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면 이 글자를 거물검자라고 해야 되는 상황이죠. 사실은 왜 이 글자를 들어서 검다고 연결시켜요? 이 글자 진짜 검은 것은 이거이고 그것이 먼저니까 검다는 뜻을 나타내는 이 글자를 들어서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연의 일치로 검다와 이 글자가 음이 같은 것 뿐이지 이 글자하고 우리말 검다하고 연관성은 없어 보인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건 정확히는 검은색이 아니고 흑황색이에요. 흑황색과 관련된 검물금자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 글자는 설문의자에서 종, 염,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게 옛날 소전의 형태예요. 소전의 형태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출, 상, 창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이 창자의 이체자예요. 창자. 이게 불꽃의 뜻을 따라오고 그리고 그 나온다 이제 그걸로부터 불길이 위로 나오는데 이게 창통에서 근데 이걸 설문에 열문 사람들은 이게 굴뚝이라고 이제 창이라고 하지 않고 굴뚝이라고 하는데 이거 이 창자예요. 창자인데 그래서 불꽃으로 봤는데 이게 옛날 불꽃 역자가 맡으면 이게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고물자를 보면 이렇게 표현됐어요. 이렇게요. 사람의 형태로 완전히 떨어져 있지 않아요.
불꽃형으로 보는 것 자체부터 지금 잘못인 거예요. 지금 불꽃형자로. 사실은 고물자를 보면 이렇게 붙어 있고 거기에 점들이 이렇게 보이고 그런데 이게 뭘 표현했냐? 사람 얼굴 보이잖아요. 얼굴 보이. 사람이 머리를 갖다가 이렇게도 표현했잖아요. 생각살짝 이게 머리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이렇게도 표현해가지고 거기다 점을 추가해서 이렇게도 표현했는데 이게 고문자예요. 고문자예요. 고문자. 이렇게 사람 머리 부분에 점이 뭐냐? 뭐로 지금 경영을 가한 걸 표현한 거예요. 지금 묵청. 옛날 사람들이 전통적인 중국의 오형이 있는데 그게 경영이 있고 그 다음에 코를 베는 의형이 있고 그 다음에 남녀 생殖기를 자르는 궁형이 있고 그 다음에 발목을 자르는 오령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 자체를 죽이는 대변이라고 해가지고 사인이 있는데 그 가운데 경영 자잘경 경을 친다고 할 때 쓴 경이에요. 지금 이걸 경영을 묵경이라고도 하는데요. 먹을 살인이기 때문에요. 또 찌를 자자서 자자형이라고도 하고 글자를 갖다 새기는 거예요. 저 우리 추노라는 옛날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에 노비들이 도망가니까 붙잡아다가 얼굴에다가 노인호자 새기고 개종비자 새기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이 경영을 가한 거예요 지금. 네. 자 그런 상황인데 그런 병인이 검은 몫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거기서 검자의 뜻이 나왔다고 보는 게 더 온당한 거예요. 이 글자가 다른 글자 구성에 도우면서 음역하는 글자가 두 글자가 있는데요. 그 글자가 먹묵자가 있고요. 먹묵자가 있고 흑인 흑인데 이게 먹을 사실은 저 끄스름이 많이 나면 송진이 많은 소나무 같은 걸 태우면 아궁이에 이 끄스름이 생겨. 그 끄스름을 긁어내가지고 악여하고 섞어가지고 말린 거 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 끄스름은 흙으로 봤기 때문에 흙두자를 붙인 거죠. 그 다음에 잠잠할 묵자가 거예요. 이 훌륭한 개는 함부로 짓지 않는 속담이 있거든요. 그런 개죠. 이게 그냥 결정적인 순간까지 겁이 많은 개가 막 지대되는 거야. 개가 조용한 상황 관련돼서 이게 잠잠할 묵자예요. 잠잠할 묵자. 침묵을 뜻하는 묵자예요. 자, 이런 글자 구성에 도움돼서 음역한다는 사실 알아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 글자가 바로 하프문자예요. 하프문자. 자, 사람이 꼭 이게 그림이 아니고 문자이다 보니까 입을 크게 이렇게만 표현했습니다. 그 형태에서 큰 입이 일부가 생략이 되면서 사람을 그대로 표현하면서 그것이 정형화돼서 오늘 하품문자가 되는데 이 하품은 몸에 산소가 부족할 때 생겨요. 이 산소가 부족할 때 생기기 때문에 이게 하품이라는 뜻이 부족하다 이 뜻이 있어요. 부족. 그래서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사고 같은 게 있을 때 이게 부족한 부분이 생기면 이게 흠집이 생겼다고 할 때 쓰는 흠이 바로 이거예요. 결흠, 흠결 뭐 할 때 쓰는 흠자예요. 그런데 이 글자가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을 주면서 글자 뜻에 영향을 줄 때는 뜻에 영향을 줄 때는 하품이라는 게 입을 크게 벌려서 이런 동작 관리잖아요. 그래서 입을 크게 벌려서 노래를 부르는 노래 같자라든지 또는 입을 크게 벌려서 마신다는 뜻의 마시는 자라든지 또는 입을 크게 벌려서 분다는 뜻의 불치자라든지 입을 크게 벌려서 불뗀다 불뗄 치자라든지 이 입을 크게 벌린 동작 관련돼서 입을 크게 벌려서 기뻐한다 이거예요. 기뻐한다. 누군가 왔는데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저 사람 나를 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모르잖아요. 입을 크게 벌려서 막 반갑게 맞아주는 거죠. 기쁜 한자 같은데 이런 데에서 그러니까 이런 글자도 있네요. 이런 글자 속일 글자 묵뚝뚝한 사기꾼 없다고 하잖아요. 막 과장을 해야 상대를 속일 수 있어. 그래서 입을 크게 벌려서 기능인데 상대를 속이는 거예요. 자, 이런 데 쓰여진 글자 하품문자인데 그런 쓰임을 알아두고요. 이 글자가 음역하는 글자로서 한한 글자를 알아두고 넘어가는데 이게 금, 감까지 오면서 흙에 파여진 구덩이 관련된 구덩이 감자예요. 구덩이 감자고 요 감자가 쓰여지는 말이 우리나라 태국 아까 정교자를 배웠는데 태극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태극기를 그려보라고 하면 태극기 묶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선생님도 지금 태극기 그려보세요. 그런데 얼마나 대충 그려보세요. 대충 우리가 실질적으로 태극기를 그려보라면 10명 가운데 대학생들 붙잡고 10명 가운데 한두 명이나 맞춘대요. 여기 우리가 건곤감리 이렇게
흔히 태극기 사계를 건건감리라고 하는데 그게 감계가 바로 이건데 감계가 어디 놓이냐면 바로 여기 놓여요. 여기 놓이는데 그 감계가 뭘 상징하냐면 건계는 하늘을 상징하고 공계는 땅을 상징하고 감계는 뭘 상징해요? 그렇죠. 물을 상징하고 리는 뭐예요? 리계는 불이에요. 불. 그러니까 옛날에 저 용인의 저 놀이시설에 갔더니 이거 엉터리로 설명해 놓은 걸 본 적이 있어요. 아주 옛날 엉터리로 설명해 놓은 걸 본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고쳤을 거예요. 누가 얘기고. 이 감기가 여기 들어가는데 물인데요. 물이 우리 저 한자로서 고문자에 물을 이렇게 빼는 이렇게요. 이거 똑같아. 불의 기운이 양기 이렇게 불화자인데 이렇게 귀이 확 꺼진다고 이렇게 생각. 이게 감점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이게 이계고 이게 감계예요. 이게 하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이 가득 차 있어. 이 기후에 가서 하늘이 보니까 걱정한다고 하는데 무너지지 않는 것이 기운이 가득 차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땅에는 어떻게 세상 만물이 솟아나니까 이렇게 음계로 만물이 솟아나니까요. 음계 세계로 이렇게 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건, 이, 감, 곤, 그 감계가 바로 이거예요. 감계. 그때 쓰는 감자. 근데 이렇게 요것에 이계하고 감계를 흔히 바꿔서 쓰는 사람들이 서너 명 나와. 그러면 한 7명 정도는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한 5명 정도가 어디 틀리냐면은 태극해. 요걸 요렇게 쓴 사람들이 너무 많아. 요렇게 올라갔다 내리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선생님들 보면 이렇게 해놓은 사람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렇게. 근데 내려갔다가 올라가야 돼. 내려갔다. 자, 이런 거, 귀가 이 감기에 오면서 태극기 같은 것도 한 번 정도 교육시켜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좀 수업이 늦었는데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는데 죄송스럽네요. 너무 빠른 속도로 수업을 해가지고. 자, 오늘 좀 수업 들어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 맞춰서 좋습니다.